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임용고시생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 방법 및 효과적인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은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상을 아예 처음 찍는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미숙하고 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임고생 선생님들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10분 내외로 좀 짧은 영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디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머리 식히실 때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넣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상담교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저는 2016년 3월에 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4년차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초수에 합격을 하여서 제가 우리가 다 아는 한마음 카페에 가끔 인고생 선생님들의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요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던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어,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 좀 처음 알았다. 이런 걸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공부 방법의 효율성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나누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제 내피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과 맞지 않으시다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요. 어떤 공부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공부 계획을 짜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초기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외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초기의 기본 공부 방법은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공부 방법이 효율적일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학과를 전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 만큼 개인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합격 수기 같은 거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저 사람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합격 수기들을 통해서 정보는 얻으시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에게 맞으면 그것을 취하고 아니시라면 빨리 버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개인의 성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임용고시라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용이라는 것은 채점이 결국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고시가 임용고시 공부에 있어서 단권화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다음 영상은 단권화를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인 사례와 제 단권화 부분의 예시를 좀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어떤 방법을 효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우선 나의 성향과 그런 것들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의 기준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부 계획을 짜는 건 저는 빅피처를 그리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피처란 좀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내가 뭐 한 번씩 다 보고 그 다음에는 뭐 모의고사가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뭐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몇 번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좀 빅피처를 한번 그려보고요. 1년 단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월로 쪼개고 그 다음에 주로 쪼개고 그럼 그 주 안에서도 하루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 내가 오늘 하루는 세포 하나하나로 구성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좀 퍼즐 맞추듯이 공부의 계획을 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주 단위의 계획을 짤 때도 꼭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숨통이 트일 만한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제가 하루에 분량을 못했을 때 그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진짜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시간 하루는 남겨 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루에 공부하는 양에 있어서 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뭐 오늘 내가 난 10시간을 공부한다, 12시간을 공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 안에 하루하루를 짜 넣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양을 기준으로, 즉 어떻게 보면 시간의 좀 양보다는 저는 질을 기준으로 저는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 내가 오늘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또 그걸 달성했을 때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또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좀 당근을 먹으면서 가는 말처럼 저는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육학이나 전공으로 나눠서 예시를 드려봤는데요. 우선 이거 그냥 제가 했던 기준이어서 선생님들이 그냥 제 기준으로 그냥 참고로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서 맞,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나 전공에서 제가 3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3월 기준이고요. 교육학은 우선 기초 그 인강만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초 인강을 듣고 그리고 그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저는 단권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다 모이는 5월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번을 외우지는 않고 좀 그냥 단권화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이제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교육학을 모두 다 돌려보는 시기로 해서 결국엔 저희는 12월 초에 시험을 봤는데 그 세 달 동안, 세 달이 아니죠. 그러니까 6달 동안 저는 어떻게 보면 세 번은 돌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주 그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정답 같은 그런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서술과 이제 그 좀 좋은 답안지를 제 비교하면서 아 이게 내 좀 부족했구나 이런 키워드 같은 걸 좀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전문 상담 같은 경우 저희가 8월까지 진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 이것도 단권화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단권화를 하진 않고 좀 심리 검사나 아니면 뭐 집단 상담이나 좀 단권화가 좀 효율적인 좀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외우는 게 좀 많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그것들만 단권화를 했고요. 그래서 진도에 따라서 이것도 전공과 똑같이 그 과목이 끝나면 단권화를 진행했고 저희는 진도가 8월에 끝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출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9월부터는 또 이것 똑같이 오답 노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빅피처를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아 내가 9월에 예를 들면 9월에 한 번은 내가 전공을 돌려봐야 되니까 내가 9월 4주 동안 어떻게 보면 주 단위로 내가 과목을 몇 개씩 끝내야 되는구나. 그럼 그 과목이 첫째 주에는 이런 과목 내가 성격 심리나 예를 들면 집단 상담을 끝낸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얼만큼 내가 양을 해야 되는지 분량이 정해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역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공부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좀 공부 양이 좀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우선 양을, 그러니까 할 일을 기준으로 저는 시간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8시에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우선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조금 쉬다가 이제 저는 9시부터 교육과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험이 9시부터 교육학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좀 되면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육과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전공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이제 제가 오전이든 오후든 할 일을 제가 다 했다면, 제가 그날 하루 해야 되는 분량을 다 했다면 그냥 저는 쉬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 하지 못했어요. 그게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그래도 못하겠으면 그냥 그 분량은 남겨놓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못한 건 언제 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놓은 일주일 중에 하루에 제가 그 못한 부분들을 몰아서 그 부분들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너무 양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잡아서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못했을 때 제가 이걸 계속 그거를 막 붙잡고 있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제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나면 오늘 사실 좀 찝찝하고 내가 뭔가 좀 실패한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에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통해서 제가 조금 그 못한 그 다음 날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하루를 남겨놓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6일 동안 해야 되는 양을 다 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나에게 주는 휴식이라고 하고 좀 쉬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는 작은 좀 보상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제가 10분 이내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벌써 거의 1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2부로 그럼 넘어가도록